사용자 함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함수들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의 내용을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나 시퀀스 자료형의 길이를 알려주는 len 등이 내장 함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구현하려는 기능이 기존 함수에 없다면 직접 함수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든 함수를 사용자 함수 혹은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custom function 또는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용자 함수를 선언하고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식은 여기 화면에 있는 형식과 같습니다. def라는 이제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설정하고, 그리고 괄호 안에 매개 변수는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용자 함수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했듯이 우선 함수 이름은 유효한 식별자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변수 이름을 만들 때와 같은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함수 이름은 dev이라는 키워드 명령어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 안에 매개 변수로는 이제 올 수가 있는 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매개 변수는 없을 수도 있고요. 한 개 혹은 그 이상 n개의 매개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이제 함수 정의 부분의 마지막에 이제 쌍점, 즉 콜론이 이제 오는데요. 이거 다음에 이제 함수 명령문 블록은 들여쓰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return문은 선택사항입니다. 반환값이 있으면 return문을 사용해서 값을 반환하고, 반환값이 없다면 return문을 생략해도 됩니다. 사실 값을 반환하지 않는 함수의 경우는 return문을 생략하지만 이 경우에도 none을 반환하기는 합니다. 매개 변수란 이제 함수로 전달되는 값을 참조하는 변수로서 함수를 실행할 때 함수 내부에서 전달받은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전달인자란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say anything 함수의 괄호 안에 선언한 변수 anything은 함수 내부에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anything을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 이름 뒤에 괄호 안에 문자열 파이썬을 전달했는데요. 이처럼 anything으로 전달되는 값을 즉 파이썬을 전달인자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를 일반화하는 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 4개를 각각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요, 4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hi라는 함수고요. 이것은 매개 변수 없이 그냥 반환값도 없이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출력하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john이라는 이제 함수는요, 이것도 역시 그냥 출력하는 함수인데 제 이름은 john입니다를 출력하죠. 그 다음에는 에밀리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라는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에미 같은 경우는 제 이름은 에미입니다 라는 문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순서대로 hi, 그 다음에는 에밀리, 존, 에미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제 이름은 에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한 후에 각 함수를 이제 실행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호출을 한 거죠. 물론 함수를 호출하는 순서는 john을 먼저 호출하고 에미를 그 다음에 호출하고 hi를 맨 마지막에 호출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함수는 반드시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나서요, 그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방금 이제 함수를 이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제 이름은 잔입니다. 제 이름은 에미입니다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한 함수들을 살펴보면요. 특히 두 번째 함수부터는 사람의 이름만 다르지 나머지 내용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처럼 비슷한 잔, 에밀리, 에미 함수를 하나로 어떻게 합치면은 좀 편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 세 함수를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출력하는 값 중에 이름만 다르기 때문에요. 이름을 일반화하게 되면은 하나의 함수로 세 개의 다른 함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잔, 에밀리, 에미 이 함수를 person이라는 함수로 일반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했습니다. 이 person 함수의 이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요. 사용자는 전달인자의 값만 다르게 해서 person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즉 person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인자로 에밀리, 잔, 에미를 사용하고 넘겨받은 전달인자를 이렇게 name이라는 매개 변수로 받으면요. 하나의 함수만으로도 다양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는 결과값을 이제 얻고 싶을 때도 새로운 함수인 이제 홍길동을 만들 필요가 없이요. 그냥 person 함수로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전달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는 결과값을 얻고 싶다고 했을 때요. 이전 코드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작성해야 했지만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일반화된 함수를 사용하면은 단순히 함수를 호출할 때 person 그리고 문자열 전달인자로 홍길동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즉 전달인자의 값만 변경해 주면은 간단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굳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 필요 없이 단순히 매개 변수의 값, 즉 전달인자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요, 이 호출하기 전에 먼저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dev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이제 1번을 보시면은 하의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하의 함수 정의로 가는 거죠. 이 dev하고 하에 있는 여기를 가서 2번에 있는 print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게 이제 실행이 되어서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와서는 pers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인자로 문자열 에밀리를 사용했죠. 그럼 이것이 이제 person이라는 4번에 있는 person이라는 함수의 name, 이 name이라는 매개 변수의 전달인자를 할당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3번에 있는 에밀리가 이게 name이라는 전달인자에 할당이 되고, 그러면 이제 5번에 가서 print 명령문에서 제 이름은 name입니다. 이 name에 이제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는 3번에서 에밀리를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6번에 가면은 이제 person의 잔이라는 이제 전달인자를 사용했죠. 이것이 이제 다시 어떻게 됩니까? 4번에 있는 name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5번에 있는 print 문에서 제 이름은 잔입니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의 person이라는 함수에서는 전달인자로 e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다시 4번에 가서 person 뒤에 이제 있는 매개 변수 name으로 e미라는 문자열이 전달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5번에서 print 문이 이제 출력을 하게 돼서 제 이름은 name, 이때는 e미가 되겠죠. 그래서 제 이름은 e미입니다.
요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경우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코드 이제 myfunction 1을 보면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지 프린트문을 사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은 I love Python을 이렇게 실행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함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myfunction 이렇게 호출을 하면요. 여기서는 이제 I love Python 이렇게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앞서 이제 만든 myfunction 1의 함수의 경우는 매개 변수와 반환값이 없는 함수인데요. 이번에 myfunction 2, myfunction 2 함수는 매개 변수도 있고요. 요 return문을 통해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로 language가 있고 여기로 전달받은 값을 return문을 통해서 문자열 결합이죠. I love 플러스 language 특정 이제 전달인자 값을 반환하는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에 이제 전달인자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함수를 재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myfunction2에다가 문자열 파이썬을 넣었죠. 그렇게 해서 반환한 값을 x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x의 결과 값을 한번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볼 건데요. 이 함수는 return문으로 문자열을 I love와 language를 결합한 문자열을 반환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반환한 결과를 x에다 담고요. 요것을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I love Pyth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호출할 건데요. 이번에는 myfunction2에다가 java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이것을 이제 y 변수에다가 할당하고 그 y 변수로 반환받은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I love 다음에 java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I love java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 코드 예시는 이제 myfunction2에다가 C++라는 문자열을 호출을 했고요. 전달인자를 사용해서 그것을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는 값을 z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받았고요. 요 z의 결과 값을 출력하면은 I love C++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myfunction 이제 2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요. 이 함수 안에다가 여기 있는 코드처럼 조건문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if, elif, else 넣었어요. 이렇게 language에 나오는 그 전달인자의 값이 만약에 파이썬이나 자바, 루비에 들어 있다면요. 이때는 반환하는 값이 I love 그 다음에 그 언어, 즉 이 language는 아마 파이썬, 자바 혹은 이제 루비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면은 이제 elif 문이 실행이 되어서 C++나 C가 들어있다면은 이 language 값이 그러면 이제 I love 대신에 I like 하고 이제 language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I do not know죠.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이나 자바나 루비가 들어오면은 I love 하고 언어를 이제 출력하게 되고 C++나 C가 오면 I like 그 외에 나머지 이 5개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I do not know 플러스 language를 반환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하면요. myfunction3하고 여기다가 전달인자의 값으로 ruby를 넣고요. 그리고는 그 결과 값을 x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면은 이 ruby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조건문에 걸리겠죠. 그래서 I love 이제 ruby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myfunction3에는 이제 전달인자 값으로 C++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로 들어가서는 elif 문에 보면 C++가 있죠. 그래서 이건 I like를 아마 출력할 건데 이렇게 받은 y의 결과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요 print y는 뭐가 되겠습니까? I like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함수 호출 myfunction 3에서는 스칼라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스칼라는 파이썬, 자바, 루비, C++, C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함수 내부에서는 else문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else문에서 반환하는 걸 이제 보면 I do not know 하고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 반환 결과를 G로 받고요. 변수 G로 받아서 이 변수 G에 있는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I do not know 스칼라 요렇게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이 펑션 myfunction 3을 좀 더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for문 안에다가 이제 조건문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languag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를 받는 즉 리스트 형식이나 투플 형식으로 받는 그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받게 되면요. 그 받은 결과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결과에 따라서 출력이 앞서 펑션 3처럼 다르게 나올 건데 여기는 여러 개를 넣은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리턴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문을 쓴 거죠. 그래서 X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변수 Y라든지 이렇게 받지는 않고 바로 이제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함수 호출만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문에서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는 순서대로 루비 같으면 이제 I love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I love 루비가 나오고 I love Python. 그다음 포트란은 이제 해당 값이었기 때문에 I do not know 포트란. 그리고 I like C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호출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바와 C++, C#을 이제 투플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for문 뒤에는 순회형 자료가 오기 때문에 순회형 중에서도 이제 리스트나 투플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요 하나씩 꺼내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I love Java, C++ 같으면 elif문에 걸려서 I like C++, 그리고 C# 같으면 여기 없죠. 그래서 else문에 있는 걸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처럼요, 함수는 사용자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를 들면은 반환값이 있느냐 없느냐, 리턴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출력하느냐, 이렇게 프린트문을 써서 이런 것들 굉장히 유연하게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게 이게 함수고요. 함수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함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